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로스 IRA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개인적으로는 1년에 8,600불, 올해 50세 넘으신 분들은 8,600불이 맥시멈이긴 하지만 좀 늦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영업을 혼자 하신다. 그러면 솔로 401k 로스 IRA를 이용하셔서 1년에 이제 부부 합산해 갖고 거의 17만 불 가까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분들이 이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혼자 일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부부가 8,600불씩, 17,200불씩 앞으로 10년 동안 부어도 17만 2,000불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들어갔고 한 2배 된다. 30, 한 5만, 3배 된다. 한 거의 이제 50만 가까이 이제 될 수가 있긴 한데 이건 잘 된 케이스 이야기고요. 이거 말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어떤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과 내일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시기가 또 적적한 이유가 지금 제가 뉴스를 쭉 그동안 보내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바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벌써 한 번은 더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5월달 지나고 제롬 파월 의장이 그만두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아마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집을 우리가 다 현찰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집을 살 때 되게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결론적으로 또 집값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자, 부동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이제 상업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상업 부동산이 앞으로 미래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좀 뉴스를 보시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한 걸 좀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코로나 이후로 뉴노멀의 시대가 왔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쇼핑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많이 꺼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만 하더라도 그 전년도보다 매출은 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은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머셜 빌딩들, 그러니까 뭐 리테일 스토어와 가게 자리 같은 거, 이런 거 빌려주시는 것들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한국과 미국은 뭐가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가를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내일은 실질적으로 집을 어떤 스타일의 어디 지역에서 어떠한 목표로 집을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 내용도 자꾸 들어주시면 좋아요. 이것저것 들어주시면 좋고 미국은 큰 땅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50개 주가 있고 큰 땅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좀 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지역에 뭐 세율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주하고 뭐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이 집을 사서 투자할 때 미처 생각지 못해서 놓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한국 분들은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한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국에 언제 오셨나요? 뭐 2000년대 이후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70년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한국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 금방 오신 분들이 또 미국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완전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거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갔을 때 재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처남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 매형, 요즘에 환율이 미국 달러가 되게 싼데 이럴 때 한국 와서 집 하나 사지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뭐하러 사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 같은 돈을 투자해서 한국에서 집을 사잖아요. 그럼 렌트비를 미국에서 버는 돈의 3분의 1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굳이 같은 돈을 투자하고 왜 한국에서 렌트를 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집값이 올라서 차액을 벌으면 되는데 이제는 지방 도시는 이제 그런 거 다 틀렸어요.
이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가 소멸되고 있어요. 부동산 올라가는 것 갖고는 이제 돈 벌기가 좀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지난 이제 1980년부터 2025년도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냐?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몸으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능력치의 한계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로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일을 안 하고 벌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불로소득 그러면 되게 나쁜 느낌이 있으니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이 들고 패시브 인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부동산 혹은 주식입니다. 자,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데 여기서 또 돈 버는 방법이 또 갈립니다. 한국과 미국 지난 35년, 45년이죠. 80년부터 하면 45년간 어떻게 변했나 따라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에 강남 쪽, 반포 쪽, 뭐 신반포 이런데 아파트 값이 한 4,500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한 50억이 넘어가요. 50억에서 한 60억 정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여의도에 살다가 신반포 한신 3차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쭤봤어요. 여의도에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얼마를 주셨습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 막 800만 원, 900만 원 뭐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었어요. 주택복권 준비하시고 쏘세요. 1등 금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돈이 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포로 이사 갔을 때 그 반포 우리가 살던 집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말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부동산 강남은 75년도부터 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6, 7배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975년도에는 이 강남 쪽에 반포 쪽에 가격이 한 700만 원, 800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중간 때쯤에 가신 거죠. 한 1,100만 원 이럴 때. 자, 그리고 이제 80년 됐을 때 벌써 4,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가 올랐을까요? 110배에서부터 13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집값이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75년도에 집을 샀다. 그러면 지금 집값은 얼마가 올랐냐? 700배, 800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드물죠. 월급이 그만큼 올라갔습니까?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습니까? 한국은 부동산 불패라는 얘기가 나올 만해요. 그때 당시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강남은 뜨겁긴 뜨겁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당시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던 형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32평 뭐 이런 걸 갖다가 30억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제가 속으로 놀랬죠. 미쳤네. 32평. 미국으로 따지면 한 1,100 스퀘어피트? 이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다가 지금 30억을 줬다고? 뭐 200 몇십만 불을 줬다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한국 가니까 그 아파트가 벌써 4, 5년 사이에 5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벌어요. 서울은 아직도 올라가는데 지방도시의 3억짜리는 1억 5천이 됩니다. 제가 평택에 있는 집은 3억짜리 갖다가 지금 1억 5천에 팔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집값이 많이 올라갔을까요? 1980년대 집값. 당시에 미국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LA 카운티의 단독주택 싱글 패밀리 하우스 중간 가격 미디언 프라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1980년 가격이 10만 2천 불이었습니다. 10만 2천 불. 자, 작년도 가격은 얼마냐면 95만 불입니다. LA 지금 중간 가격이 95만 불입니다. 가격은 얼마가 올라갔냐? 한 9.3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배가 조금 안 됐습니다. 자, 한국은 110배가 뛸 때 미국은 10배밖에 안 뛰었어요. 10배도 안 뛴 거예요. 심지어 1975년부터 따지잖아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미국의 집값은 뭘로 기준할까요? 당시에 1980년도 당시에 미니멈 페이라는 게 뭐 1불 50, 1불 60, 1불 75 이 당시입니다. 지금 미니멈 페이가 얼마죠? 뭐 16불, 17불 이렇게 하죠. LA. 그냥 물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간 거예요. 물가 올라가는 만큼 페이 올라가는 만큼 집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집을 사놓는 거는 손해는 안 봐요. 왜?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가니까. 물론 손해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네가 아주 이상하게 변해갖고 진짜 뭐 마약 소굴이 됐든가 그럼 집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일이 1, 2년 사이에 획획 벌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에 돈이 있는 게 제일 미련맞은 거죠. 예,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미국은 집값이 올라가서 돈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집값이 올라가는 걸로 차익을 돈 버는데 미국은 집값은 인플레이션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한국과 미국에 무슨 차이가 있냐? 한국의 월세를 받는다, 미국의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렌트 수입은 미국이 2.5배, 3배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돈 투자했을 때. 제가 이제 평택에 7억짜리 아파트, 제가 지금 이제 만약에 한국 가면 이사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집이 있는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예, 다운페이 하고, 예, 디파짓이죠. 예, 다운페이가 아니라 디파짓을 해놓고 한 달 렌트비가 120만 원. 예, 지금 뭐 미국 돈으로 900불, 800불밖에 안 됩니다. 이게 32평짜리입니다. 자, 근데 이 7억짜리 집이 이제 미국 돈으로 한 50만 불이죠. 예, 50만 불짜리 아파트. 이거 라스베가스에 사왔다. 예,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50만 불짜리 이제 하우스를 사놨다. 그럼 렌트비는 2,500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한국에다가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주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미국에다 사서 임대를 주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당연하죠. 미국이 이득이죠. 자, 게다가 또 뭐가 있냐? 미국은 20% 다운하고 살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도 요즘에는 모기지를 줍니다. 근데 미국만큼 조건이 좋지는 않아요. 한국은 모기지를 갖다가 주는 게 200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20년 조금 넘었어요. 그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3년 융자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처럼은 30년 융자 이런 게 없었어요. 자, 한국은 왜 그러냐?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전세는 보통적으로 이제 집값의 한 70% 정도를 받는다가 이제 통상적인 겁니다. 자,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7억 전세를 주면 7억이 돈이 남죠. 예, 3억이 더 엑스트라가 있으면 또 집을 삽니다. 그리고 또 3억이 엑스트라 남으면 또 집을 삽니다. 그러면 10억이 있다. 10억까지 아니고 9억이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 3개를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10억짜리 집이 20억, 30억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돈을 벌었던 거예요. 90년대, 2000년도, 2000년, 10년도 뭐 이럴 때는 다 그렇게 돈을 벌었던 겁니다. 갭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미국처럼 20% 다운하고 집을 사고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죠. 왜? 전세금을 받아갖고 그걸로 디파지상을 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돈만 있으면 집값의 30%만 갖고도 집을 살 수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표는 뭐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을 먹는 게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식이고, 미국은 어떤 방식이냐? 집의 밸류는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렌트비가 계속 나옵니다. 한국의 2배 반 혹은 3배 정도의 렌트비가 나옵니다. 게다가 그 렌트비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또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간다.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지금 5천 불이 나온다.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 물가가 2배 올랐어요. 한 달에 이제 10,000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의 렌트비도 10,000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미국 부동산의 매력 중에 하나는 내가 full amount가 없고 20%만 다운을 해서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미국 부동산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혹시 한국 가서 집을 사셔갖고 돈 벌 생각은 하시려면 강남 같은데 몇십억짜리 사시고요. 지방도시의 몇 억짜리 어정쩡한 거 사봤자 오히려 가격은 안 올라갑니다. 뭐 나중에 렌트 주면 되지. 예, 렌트 주는 거 그냥 미국에다가 렌트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에다가 집을 사느니 7억짜리 아파트를 사느니 50만 불짜리 여기 미국에다가 집을 하나 사갖고 그걸 렌트 주고 한국에서 7억짜리 아파트 120만 원 주고 빌려 쓰는 게 훨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500불 받으면 한국 돈 얼마죠 요즘에? 한 350만 원이에요. 미국에서 50만 불 해놓고 집 렌트 해놓고 한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7억짜리 아파트 120만 원 주고 렌트를 하시면서 그냥 생활비까지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 가는 게 귀찮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한국은 포장 이사 같은 게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이사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한국 물가에 비해서. 근데 집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그것도 고스란히 다 옮겨주는 이런 서비스도 그냥 미국 돈으로 2,000불 이 정도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 가는 것도 과히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며칠 동안 라스 IRA 얘기했는데 한국의 주식과 미국의 주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커스피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피라는 게 있는데 1980년 당시에는 이제 커스피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종합 주가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라는 게 있었는데 커스피가 이제 한국에서 4,500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난 이제 한 40년 동안, 45년 동안 지수 기준 한 50배, 6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래요. 그 중에서 더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죠. 당연히 뭐 삼성 같은 건 더 잘 됐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된 것도 있고 하나만 특정으로 잡아서 뭐 누가 어떤 거는 몇백 배 올랐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한 50배, 60배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64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1980년 1월 달에 108포인트였는데 지금 6,950입니다. 그러니까 한 64배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데 왜 한국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것보다 미국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낫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사고 팔고 단타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배, 60배 성장했어도 이거를 묻어놓고 50배, 60배를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묶어놓는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1k도 있고요. 그다음에 traditional IRA, Roth IRA 이런 게 있습니다. 게다가 또 세금을 갖다가 디퍼 시켜주거나 아니면 Roth IRA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돈 찾을 때 세금을 하도 안 물게 됩니다. 이 복리의 마법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이 훨씬 유리해요.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차액이 나중에 3배, 4배가 납니다. 30년을 지나면. 그러니까 그 차액이 되게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한국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냈습니다. 주식 보유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과 비슷하게 성장한 것 같지만 미국보다 조금 덜 성장을 한 것 같지만 코스피랑 나스닥이랑 뭐 S&P 500이랑 이런 거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이 미국에서 투자했을 때 미국에서 단타 치면 한국이나 똑같아요. 별반 없습니다. 미국에서 단타 치는 거 말고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설명드렸던 Roth IRA, 뭐 Traditional IRA, 401k 이런 같은 거를 쭉 꾸준히 투자하시고 은퇴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훌륭한 은퇴 준비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투자가 다르야 된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아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미국에 계시면 투자를 하면서 뭘 목표로 하냐?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우선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 보장이라는 건 뭐냐? 원금이 내가 지금 100만 불에 샀는데 30년 뒤에도 100만 불이다. 그러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30년 뒤에는 기본적으로 지난 역사를 봤을 때 물가가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30년 뒤에 100만 불의 값어치는 지금 50만 불 값어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만 불짜리가 30년 뒤에는 200만 불이 돼야지 원금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집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가요. 물론 더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덜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급격하진 않죠. 그래서 집을 샀어도 동네가 슬슬 나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팔고 또 다른 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동네 집값이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미국이 좀 뭐든지 느리게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하고 집은 우선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집을 살 때 풀 어마운트가 없다 하더라도 20% 30% 이렇게 다운페이가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메리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이제 살라고 그러면 제가 2026년 아직 뭐 모기지가 내려간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올해 초부터 이 얘기를 하냐면 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5일까지 작년도 세금 보고하죠. 세금 보고도 만약에 올해 집을 산다? 그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는 뭘까요? 첫 번째 크레딧 점수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크레딧 카드에 밸런스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크레딧 카드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집 살 때 한 몇 달 동안 크레딧 카드를 다 비워요. 빵으로 만듭니다.
빵으로 만들고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점수가 한 4, 50점 금방 올라갑니다. 한 750점 이상이면 괜찮게 받습니다. 780점 뭐 800점 이러면 뭐 금상첨화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금 보고도 또 중요한 게 융자를 줄 때 어떤 집을 사고 여러분이 20%는 다운하고 모기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자율에 따라서 모기지가 계산이 나올 건데 이 금액과 property tax, HOA, 뭐 인슈런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여러분의 net income과 비교해서 50%가 넘어가면 융자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년에 15만 불을 버셨어요. 근데 한 30% 정도가 세금이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손에 들어온 거는 10만 불이에요. 자, 10만 불이면 한 달에 한 8천 불 조금 더 되겠죠. 8천 불인데 여러분이 집을 사겠다는 집이 계산을 해보니까 20% 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 페이먼트 모기지를 내고 이자율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HOA 내고 프로퍼티 텍스 내고 이 집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 4천 불이 넘어간다? 그럼 융자를 안 주려고 해요. 융자 받기가 힘듭니다. 5천 불이다? 융자 안 주려고 하죠. 근데 한 3천 불밖에 안 된다? 그럼 융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도 좀 요령껏 해야 돼요. 뭐 감가상각하고 여러분 개인 비즈니스 하신 분들 뭐 어떤 디덕트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 올해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살라는 게 페이먼트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야, 내가 이번에 한 뭐 80만 불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80만 불짜리 집 20만 불 아니 20만 불이 아니라 20% 다운하면 16만 불이죠. 예, 16만 불 다운해 놓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지금 뭐 이자율 6%를 갖고 융자라면 얼마 나오고 프로퍼티 텍스는 얼마큼 나오고 예, 이거를 갖다가 미리 부동산과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냐? 3,500이 나오냐? 4,000이 나오냐? 자, 4,000이 나오면 월 인컴을 8,000 이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크레딧 점수가 뭐 좋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오늘 얘기하는 건 제가 살 집이 아니라 이제 렌트를 줄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렌트를 줄 집은 수익성을 계산해 봐야 돼요. 이 렌트를 줘서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이걸 계산해 봐야 되는데 cap rate이라고 얘기합니다. CAP-RAT 줄여서 cap rate인데 이게 원래는 capitalization rate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cap rate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cap rate를 계산해 달라고 그러면 부동산이 바로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얼마 다운페이가 있고 얼마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데 한 달에 모기지 얼마까지 낼 수 있는데 캡 레이시 몇 퍼센트 나온지 집 몇 개만 뽑았고 캡 레이까지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부동산에서 캡 레이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예, 캡 레이의 기본적인 공식은 있습니다. 이 집에 나가는 돈, 집 밸류, 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렌트를 주고 받는 돈, 예, 이런 같은 걸 갖다가 다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가 남겠다 이걸 계산하는 게 캡 레이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캡 레이시 1년에 10%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이거는 캡 레이트 1년에 10% 나온다. 그러면 뭐 라사엘이 뭐 부럽지 않아요. 예. 뭐 S&P 500도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딱 따지면 10.5%인데 요건 보장된 거잖아요. S&P 500은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S&P 500은 왜 보장이 안 되냐? 경기가 나쁘면 주식이 떨어지는데 어떤 애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업앤다운이 없다는 게 부동산 투자에 또 좋은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렌트 받는 거는 늘 받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집값이 떨어졌다고 렌트비 깎아주는 건물주 없습니다. 제가 100만 불의 집을 샀는데 요즘에 시세가 80만 불 됐다고 렌트비 20% 깎아주는 건물주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게 되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10%는 불안정적인 12%, 13%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캡레이 10%라는 거는 솔직히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은 이 캡레이트를 최대한도 많이 올려받는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레이트를 갖다가 계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돼요. 1년 내내 꼭 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지나고 또 누가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 렌트 잡아줄 때까지 한두 달 렌트가 공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또 의외의 수입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한 10유니트짜리 샀는데 거기다가 코인 런드리 이걸 갖다 하는데 또 거기서 또 수입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돈이 나가는 게 또 계산해야 될 게 있죠. 재산세를 내야 되고 건물 보험료도 내야 되고 또 건물 관리, 그다음에 또 건물에 고장난 거 있으면 수선 유지 이런 비용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기지 이자를 빼거나 그다음에 소득세, 그거는 제가 이제 돈을 벌고 나서 번 돈이죠. 소득세, 감가상각비는 운영 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캡 레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캡 레이트이 높은 부동산을 사는 게 좋아요. 요즘에 LA에서 캡 레이트 5%, 4% 나오는 거 찾기 힘듭니다. 이거는 도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LA 같은 경우는 집값은 너무 올라가고 사람들은 못 사는데 그 이상 렌트비를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포드를 못해요. 어포드를 못합니다. 그래서 캡 레이트이 되게 나쁩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캡 레이트라고 따지면 진짜 1, 2%도 안 돼요. 은행 이자만큼도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은 은행 이자만큼밖에 안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120만 원, 7억짜리 아파트인데 120만 원. 왜 그 이상 못 받나요? 왜냐하면요. 평택에서 120만 원 이상 받았고 300만 원, 400만 원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정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디파짓을 좀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좀 해결하고 집주인들은 집값이 올라가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방도시는 아까 말했듯이 집값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도시의 캡 레이트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LA에서 투자용으로 이제 뭐 렌트비 받을 생각으로 집 사는 거는 LA 집값 비싼 데는 거의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LA도 캡 레이트 8%, 7% 이렇게 나오는 데 많았어요. 그리고 캡 레이트라는 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캡 레이트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물가 올라가는 것 따라서 렌트비를 더 받기 때문에 캡 레이트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라스베가스에 5년 전에 샀던 콘도 있죠. 이 콘도의 지금 캡 레이트 같은 경우는 15%가 넘어갑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마다도 거기 렌트비, 그때 당시 렌트비하고 또 지금 렌트비하고 또 달라요. 계속 또 지난 5년 동안도 렌트비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캡 레이트이 올라간다. 그래서 물론 LA도 지금 뭐 4%짜리 캡 레이트지만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8%, 10%, 11%, 12%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캡 레이트이 좋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지역별로 있고 또 매물 따라 다릅니다. 이게 또 원베드룸이냐, 투베드룸이냐, 쓰리베드룸이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캡 레이트라는 거를 항상 부동산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캡 레이트이 그 한 5% 이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7, 8% 되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베가스, 제가 베가스 처음 왔을 때 그냥 사는 부동산도 캡 레이트 막 8, 9%짜리 많았어요. 요즘에는 베가스도 그런 거 좀 찾기 힘듭니다. 자꾸 세상이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다 전액으로 캐시 주고 집을 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융자를 받아야 되죠. 융자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카드 비워놓고 크레딧 점수 올려놓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인컴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근데 집을 살 때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금리, 모기지 금리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라스베가스에서 70만 불짜리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모기지 금액도 좀 크고 그러니까 7% 이자를 준 거예요. 자, 7%. 여러분의 그 이자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7%를 딱 줬는데 다운페이를 20만 불 내고 7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50만 불 융자한 것이요. 50만 불을 융자를 했습니다. 한 28% 정도 다운을 한 거죠. 많이 한 겁니다. 자, 50만 불을 융자해갖고 30년 고정으로 7% 모기지를 해갖고 딱 돈을 내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3,327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327불에다가 뭐 프로퍼티 텍스 내야 돼요. 한 달에 한 4, 500불 나올 겁니다. 500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마다 되게 차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네요? 보험료 언더 100불 나올 거고 HOA 한 100몇십 불 나오고 한 4,000불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분은 한 8,000불 인컴이라고
세금 보고가 되면 나올 수 있겠죠. 크레딧 점수가 나쁘지 않으면.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4%에 이 집을 샀다. 4%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페이먼트, 한 달에 3,327불 갖고 똑같은 페이먼트 갖고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89만 7천 불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90만 불짜리 살 수 있어요. 20만 불 더 비싼 집을 똑같은 페이먼트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 살 때 이자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20만 불 더 비싼 집을 똑같은 페이먼트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들어가는 건 조금 더 들어가요. 왜? 집값이 20만 불 더 들어가니까 프로퍼티 텍스를 조금 더 내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조금 더 낼 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집 보험료가 워낙 싼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몇 퍼센트 받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캠피디 요즘에 4%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두어 달 전에 여기 부동산 미치랑 하면서 렌나라는 빌더가 있는데 거기서 한 90만 불짜리 집을 팔았어요. 90만 불, 100만 불짜리 집을 파는데 조건이 좋았던 게 뭐냐면 90만 불짜리 집인데 이자를 이 빌더가 4.5% 준다는 거예요. 4.5%. 그러니까 4.5% 준다? 이야, 괜찮은 거지. 4.5%에 주니까 실질적으로 4%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론 바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미리 뭐 한 10,000불, 20,000불 더 내주고 이자율을 더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4%.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집을 오래 쓸 것이다. 이럴 경우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자율을 여러분이 돈을 빌리는 은행에다가 미리 선이자를 내는 겁니다. 몇만 불.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주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 집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 그러면 손해가 아닐 수 있죠. 여러분이 렌트 주는 집으로 이 집을 샀다. 그러면 손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이자율이 싸니까. 이자율이 모기지 이자율이 4%면 집값 빨리 갚아버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해서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면 투자하면 돈 더 모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 지금 이자율이 뭐 7%다. 예, 그러면 빨리 갚아버리든가 아니면 다시 리파이낸스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한 달에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3,327불을 내는데 누구는 70만 불짜리 집, 누구는 89만 7천 불, 정확하게 89만 7천 불입니다. 90만 불짜리 집, 20만 불이 더 비싼 집을 산 거예요. 자, 집을 사면 기록이 남죠. 예, 집을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0만 불에 샀던 집은 90만 불에서부터 집값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뭐 한 15년, 20년 집값의 2배가 올라갔다. 그럼 90만 불짜리 집은 180만 불이 되는 거고요. 70만 불짜리 집은 14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급적 같은 페이먼트로 집값을 갖다 더 비싼 걸 살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올해 내년도가 기회라고 보는 거죠. 왜 기회냐? 자, 내후년도까지 기다리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70만 불짜리 집이 90만 불 달라고 그래요. 그럼 의미가 없죠. 지금 70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90만 불에 주고 4%로 집을 샀다? 똑같은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70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4% 샀다? 이득이 있죠. 혹은 70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7%로 집을 샀다가 그냥 똑같이 돈을 내니 그냥 90만 불짜리 산다? 이득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퍼센트에 집을 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집을 싸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는 월부가 껴있으니까 월부가 있으면 월 페이먼트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캡 레이트 자꾸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찾아봐야 되는데 자, 현찰 주고 사면 뭐 속시원하죠. 예, 그건 뭐 별거 없습니다. 현찰 주고 사면 내일 방송에 알려드릴 거 집만 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융자를 껴서 산다.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70% 이럴 수가 있는데 20% 다운하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돈이 있죠. 그게 렌트비만큼 나올 수가 있으면 괜찮은 투자예요. 자, 제가 이 집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샀죠. 예, 이 집 같은 경우 제가 20% 다운을 했습니다. 20% 다운을 했는데 지금 집 모기지 나오는 게 제가 그때 론 바이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싸게 나옵니다. 2천 한 1,900 그러니까 2,000불이 조금 안 돼요. 예, 1,970불인가 그래요. 예. 프로퍼티 텍스 예, 그거 하고 보험료 이게 나오는 게 2,300불 정도 나옵니다. 2,300 한 20 몇 불 나와요. 근데 이 동네 지금 이 집이 3베드룸이거든요. 예, 3베드룸 이 정도 렌트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한 2,200, 2,300 정도 나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 저는 10% 다운했, 20% 다운했죠. 예, 20% 다운 해놓고 이 집을 지금 렌트를 줘도 그냥 렌트비 받는 것 같고 이 집 페이먼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이 집은 굴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돈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렌트비는 계속 올라간다고. 예. 10년이 지나면 렌트비 받는 게 여기 모기지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왜? 모기지는 10년 뒤도 20년 뒤도 30년 끝날 때까지도 똑같이 내기 때문에 렌트비는 더 올라가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돈이 남기 시작하죠. 20년 뒤에는 더 남기 시작하죠. 30년 뒤에는 더 남기 시작합니다. 30년 뒤에는 이 집 렌트비를 얼마 받을까요? 한 5천 원 받을걸요? 뭐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거 따지면 그러면 그 5천이 뭐 지금 5천 아니죠. 예. 그렇지만 지금의 한 2천 몇백 불 값어치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그냥 집 하나가 2천 몇백 불씩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돈을 갖다가 얼마를 투자했나요? 많이 투자 안 했어요. 그냥 한 10만 불 투자한 거예요. 10만 불을 투자해 놓으니까 그냥 10년 뒤부터는 야금야금 한 달에 뭐 1,000불, 500불 그러니까 렌트비를 더 받으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한 700불이 더 생기겠죠. 요거 내고 나서 700불. 그다음에 더 지나니까 뭐 한 3,300불 하니까 1,000불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30년이 지나다 보면 저는 그냥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쓰게 되니까. 게다가 또 집 밸류도 원금도 그대로 보장이 됩니다. 보장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집이 50만 불인데 30년 뒤에 50만 불이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30년 뒤에 물가가 2배 올랐다? 그러면 이 집이 100만 불 돼야 됩니다. 집값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집 투자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현찰 주고 사면 더더욱 좋죠. 자, 저는 20%를 다운하고 샀는데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어요. 50%를 다운했어요. 한 20만 불 이상 다운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렌트 주자마자 한 달에 몇백 불씩 따박따박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젊은데 나이 들어서 노후 대책 생각한다? 그럼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찰이 쌓고 다 페이오프 된 걸 샀다? 더더욱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자율을 4% 혹은 3%대 이렇게 집을 살 수가 있으면요. 현찰로 집 사는 것보다 모기지 받아 사는 게 더 좋아요. 왜 좋냐? 집을 몇 채를 살 수가 있거든. 이 집 하나 사는 금액으로 세 채, 네 채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캠페님 인컴 따라서 이거 한다면서요. 예. 렌트를 주면 렌트 인컴이 제 인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갭 투자라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레버리지를 얻는 거. 집을 다운해갖고 집을 사는 겁니다. 저는 라스 IRA 얘기했지만 100% 라스 IRA에 투자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65세까지 집 세 채입니다. 제가 살 집 하나, 그다음에 렌트 줄 집 두 개. 만약에 제가 한국을 역이민을 간다 그러면 그냥 여기 두 개만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세 채 정도가 제 목표고요. 지금 두 채가 있으니까 한 채 더 하는 게 목표고 또 세 채를 하려는 게 솔직히 그냥 그 애들이 셋이니까 나중에 애들을 하나씩 다 물려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뭐 리빙 트러스트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애들이 어느 정도 나이 되면 그 집에다가 애들 이름 다 넣어주려고 해요. 그냥 똑같이 한 집당 하나씩 다 넣어주고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예,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채가 목표고 저는 라스 IRA에다가 뭐 한 50만 불, 100만 불 있으면 뭐 진짜 금상첨화고 예, 뭐 50만 불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세 채가 있었고 제가 한 채를 제가 살고 두 채에서 렌트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라스 IRA에서 또 돈 나오는 거 이렇게 따지면 안전하죠.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지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미국에 많습니다.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폭삭 주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돈이 다 어디로 왔냐? 부동산으로 왔어요. 2004년, 2005년도 호황이었죠. 그러다가
미국의 부동산 부실 대출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죠. 2008년도. 그래서 2008년도 이후로는 부동산도 죽쓰고 주식도 죽쓰고 그 뒤로 한 7, 8년 예. 이렇게 죽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식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부동산 좋아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그때 또 뭐가 있냐? 여러분의 렌트비를 올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징이 있어요. 주식은 업앤다운 널뛰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렌트비는 그렇게 널뛰기를 안 한다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100만 불짜리 건물이 80만 불 떨어졌다고 렌트비 20% 깎아줄게 하는 착한 건물주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S&P 500 그렇게 안전빵이라는 S&P 500 나스닥 이런 것도 20% 30%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뭐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번 떨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많이 올라갔지만 떨어졌었고 2000년부터 한 2013년 예 그때까지 주식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13년은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모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꼭 세 채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살 집, 그다음에 렌트 줄 집. 거기서 하나 정도 페이오프 되고 하나는 절반 정도 페이오프 됐다. 예, 이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게 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컨셉을 알으셨죠? 제가 왜 부동산 투자도 중요한가? 예, 여기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일을 못 해요, 우리가. 근데 일 안 하고 불로소득 나쁘게 들리죠? 패시브 인컴 버는 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주식, 배당금 나오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렌트비 받는 거. 예, 이건데 오늘의 포인트 이 상업용 부동산은 뉴 노멀의 시대에 오면서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이다. 그렇지만 집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아직 인구가 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인구가 더 늘어날 나라입니다. 왜? 히스패닉이 많아지는데 히스패닉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 근데 한국은 인구 감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미국에서 투자하는 거는 렌트를 투자하면서 미국 집 투자는 렌트로 돈을 벌면서 내 원금을 보존한다. 이게 미국의 집 투자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집은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내가 다운페이를 이용해서 집값을 다 안 내고도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미국의 집 투자의 포인트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영상은 어떠한 집을 고르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걸 고려하고 골라야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 복잡한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듣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지역마다 세금도 다르고 또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는 이런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집 투자를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여러분 2026년도에 꼭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